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위정편 제2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정편 2장은 이렇게 시작되는 말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시경 300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각함에 삐뚤어짐이 없다는 것이다. 한자로 얘기하면 사무사, 생각사, 없을무, 간사할사, 사무사, 생각함에 삐뚤어짐 없다는 뜻입니다. 시경 300편을 한마디로 공자가 요약했습니다. 어떻게 요약했냐면 생각함에 삐뚤어짐이 없다, 사무사, 이렇게 요약했던 것입니다. 시경에는 정확하게 305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 할 것 같으면은 사무사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목을, 위정편 2장의 제목을 생각함에 삐뚤어짐이 없어야 한다, 한자로 사무사, 이렇게 내용을 달아봤습니다. 공자는 시를 고전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시경에 나오는 300편에 달하는 시를 통해 사람들은 가치관을 형성하고 도덕적 교훈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이 방대한 시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생각함에 삐뚤어짐이 없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사악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의도가 없는 순수하고 진실한 상태, 이것이 바로 사무사인 것입니다. 사무사는 단순히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자는 여기서 삐뚤어진 생각을 버리고 진실되고 올곧은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서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익숙한 시의 내용일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마음과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시인의 생각을 담은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늘이라는 절대적 기준 앞에 두고 언제나 떳떳하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무사 정신, 다시 말하면 마음에 어떠한 부정이나 사악함이 없는 상태를 지향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시인이 사소한 잘못이나 부족함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사무사의 실천적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늘 순수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한 비자는 사람은 본래 사익을 쫓는다 라고 했지만 공자는 반대로 바른 생각과 진실한 마음이 인간관계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한 장사꾼과 속이는 장사꾼이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속이는 장사꾼이 돈을 더 벌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결국 정직한 장사꾼이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직한 장사꾼이 오래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사의 힘인 것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정의로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정승인 황희는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낸 청렴한 재상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사리사욕을 버리고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청렴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인이 정승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정승님은 그렇게 청렴하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황희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양심이 명하는 대로 살 뿐이라네. 그의 무사한 마음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정직하지 못하게 그냥 이익대로 사는데 나만 정직하면 손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쌓이면 사회는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유명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양심을 팔아서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청년은 잠시 고민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 양심을 지키는 성공을 원합니다. 면접관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이처럼 삐뚤어진 마음을 버리고 정직한 태도를 갖는 것이 결국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무사 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무사 정신을 가르치는 방법으로는 부모 스스로가 사무사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배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사무사 정신을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가 일상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진실을 말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정직의 가치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조선 후기의 위대한 학자인 정약용 선생의 삶은 사무사 정신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초월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당대의 정치적 압박과 18년이라는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유배 생활 중에서도 두 아들을 학연과 학유에게 100여 통에 달하는 편지를 보내며 학문과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두 아들은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학문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자녀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거짓말을 하면 반대로 거짓말을 하면 자녀들도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남을 돕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남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약속을 지키면 자녀도 약속을 지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생각에 삐뚤어짐이 없다. 사무사라고 하는 말도 결국 자신을 점검하고 내면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자녀에게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르쳐서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생각에 삐뚤어짐이 없다. 사무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첫걸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는 그것을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하며 우리 모두가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더 밝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부모와 어른들이 먼저 무사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삐뚤어짐이 없는가? 이 점을 여러분들은 각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공자의 말씀 생활론어 위정편 두 번째 장 생활에 삐뚤어짐이 없어야 한다. 사무사, 생각사, 없을무, 간사할사, 사무사에 대해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